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38페이지예요. 자, 우리는 앞 시간에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체계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일 위에 무엇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지 뭐, 그죠? 네,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무엇이죠? 광역도시계획이 되죠.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즉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도록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모든 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때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엇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죠.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서울시예요.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하나의 도시입니까? 하나의 도시잖아. 그러면 서울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때 서울시 도시군 계획은 도시계획입니까? 군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이죠.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을 개발하기 위한 국토계획, 행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이 도시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관리계획입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으로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을 합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고 강원도 평창군이라고 그러면은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무슨 계획이죠? 도시계획입니까? 군계획입니까? 군계획이 있고, 그 평창군이 수립하는 군계획에는 평창군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이 있고,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아유, 그게 뭐가 저기 처음 들으면은 공부 이런 게 처음에 안 들려요. 잘. 그 귀가 열리려면 적어도 강의를 한 두세 번은 들어야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귀가 열려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못 알아듣겠다, 말이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원어민이 영어를 하면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영어에 대한 귀가 열릴 때까지는 히어링이 안 되잖아. 차라리 한국인이 영어 하면 알아듣기 쉽죠. 한국말처럼 하니까. 그럼 영어 하시는 분의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귀가 안 열려서 그렇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귀가 열릴 때까지 좀 참고 반복하는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이번 시간으로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입니다.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강원도 평창군 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기본계획의 어휘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봅니다. 38페이지 교재 보고 계세요? 38페이지 맨 위에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어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제일 끝에 보십시오.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이 도시의 인구계획, 주택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복지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됐죠? 장기 계획이지만 그때 장기가 10년인지 20년인지 법으로 정해진 단위 계획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0년 단위, 20년 단위 숫자 붙이면 틀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간구조를 계획한다고 했죠. 공간구조 계획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잖아.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공간구조를 계획하는 계획이에요. 공간구조 계획은 이거죠.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시 도시공간입니다. 서울시예요. 서울시 도시공간이라고 보십시오. 자, 우리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공간이 스케치가 돼요. 이만큼 있잖아. 서울에서 이만큼은 앞으로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라고 공간 배치를 하는 거죠.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라니까.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주거지구로 공간이 계획된 지역은 앞으로 여기다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업지 지정합니까? 주거지역 지정합니까? 주거지역 지정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파트 위주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도시 공간을 채워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하거든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 공간이 계획된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있잖아. 이 지역은 앞으로 녹지 보존을 위한, 서울에서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라고. 그리고 이 지역 있잖아. 이 지역은 상업과 업무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여기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 공간을 배치할 거야. 그럼 여기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 공간으로 공간 구조가 계획된 지역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녹지축을 연결해 두고 이곳은 네, 교육단지,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위에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강남이라고 하는 그 신도시를 1970년대에 설계할 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은 업무와 유통 그리고 새로운 주거 중심의 공간으로 공간 스케치가 된 거죠.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역 사거리 주변 지역은 업무와 상업 공간으로 공간이 계획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그 도시나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거로. 공간 구조가 무엇인지 아셨죠? 종합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최치강보다 목이 많이 좋아졌죠. 서서히 좋아진다니까.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낭낭해지죠. 자, 그다음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관자가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무적 수립해서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수립관자 찾으셨습니까?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관자.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느냐면은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합니다. 당연하죠. 잠깐만요. 서울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대전시장에 올라와서 수립할 수는 없잖아. 서울시장이 수립, 외울 일이 아니잖아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럼 6대 광역시는 누가 수립하죠? 바로 6대 광역시 관할시장이 수립하는 거죠. 광역시에서는.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러분, 제주도는 행정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만 행정구역 수립할 때는 제주도 전부가 하나의 도시라고 본다 그랬죠. 제주도라고 하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전부가 하나의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는 시장들, 군 지역은 관할, 군수.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의 시장과 관할, 도시의 시장과 관할,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only라고. 오직.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름을 속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 예외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영어도 다 찾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름을 썩을 수밖에 없고 나와요. 아까 광역구역은 시도에 걸치면은 관할시도지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관할시도지사가 광역구역은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예외적으로 국토부장을 수립할 수 있잖아.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누가 수립하죠?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할 수 있잖아. 이런 규정은 여기 가져와서 이름을 속이죠. 이렇게 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부장을 수립할 수 있다. 뭡니까? X 이렇게 속인다고. 그래서 오직 관할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 챙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그 도시의 시장, 그리고 군 단위로 관할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시군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도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면 돼요. 쉬워서. 그죠? 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여러분, 그죠?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봅니다. 3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모든 도시하고 모든 군이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시군입니까? 시군 여기죠, 여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군은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일 끝에 기초자치단체, 시군 지역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박사안의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박사안에 들어오십시오. 39페이지 제일 위에. 박사안의 동그라미 1번, 2번을 지나갈 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니까 R 리딩 적어놓으면 되죠. R 표시해두죠. 리딩 적어놓고 지나갈 때만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이때 수도권은 적어도 괜찮아요.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광역시. 이때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인구가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도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강원도 하천군 알죠? 하천. 산천은 축제하잖아요. 강원도 하천군 아실 텐데 하천군은 수도권입니까? 아닙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아니잖아. 광역시,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인구 10만 명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인구 10만 명 이하인 도시잖아. 군이잖아, 군. 그러면 강원도 하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안에 전부 포함된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계획인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무엇이 수립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전부 광역도시계획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38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편집이. 왼쪽으로 다시 가요.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박산해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그 12개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놀랬죠, 그죠? 전부 다 외우면 나도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자,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런 것은 단순히 암기해서 전체를 암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상징적으로 1번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번 밑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입니다. 계획의 방향 그리고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마음대로 따라하시죠? 계속 따라해야 됩니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십시오.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6번에 볼까요? 6번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맞습니까? 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1번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늘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반복하시면 되지 뭐. 근데 또 이 내용을 단순히 외워서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죠. 입력이 안 돼요. 입력 자체가 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잠깐만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봐주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역적 특성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20대는 빼고 한 40대 50대 분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 대구는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 도시라고 배우셨죠? 네, 섬유 산업으로 답을 하신 분은 최고대 연령대가 이제 40대 이후라는 것을 저도 40대 이후죠. 네, 섬유 산업이죠. 섬유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고 대구를 대표하는 과일이 있었어. 사과. 밀감 아니었어요? 사과죠. 네, 사과의 주산지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었죠. 지금은 대구의 지역적 특성은 섬유 산업이 아니죠. 70대 80대는 섬유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은 퇴색할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과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수이 점차 높아지고 있대. 태백, 경북, 영주, 강원도 바로 아래에 이런 곳이 사과의 주산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북상하고 있죠. 그래서 대구는 사과를 이제 뭐 대구를 대표하는 과일이 사과라고 뭐 그렇게 그렇죠. 이제 좀 그래졌죠. 그러면은 대구의 지역적 특성,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대구라고 하는 도시는 미래에는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첨단 우주, 항공산업의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야 라고 계획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도시가, 어떤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그러면 이런 수도권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맞죠? 경기도 광명은, 경기도 하남은, 경기도 성남은,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 안양시는 이렇게 그 각각의 위성 도시들이 각각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미래에 발전해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그 도시의 무엇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 어떤 군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도시의 관리 계획이 연구하셔야 됩니까? 기본 계획이 연구하셔야 됩니까? 기본 계획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이에요.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단순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와닿냐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단기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도시와 군 지역에서 장기적인,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책에다가. 장기적이잖아.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그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거.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녹지지역이라고. 개발됐습니까? 그림 보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서울시 녹지지로 묶여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의 땅이라고, 이 땅이. 근데 이 땅이 20년 뒤에도 이 상태입니까? 50년 뒤에도 이 상태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은 녹지지로 묶여서 이렇게 미개발된 상태로 있지만 이 지역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10년, 20년 이후에 이 땅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계획. 이렇게 어떤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토지 중에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지역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금의 토지 현상은 미개발된 녹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한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부동산 전문가는 중요한 역할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 이 도시에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관리계획 연구하셔야 됩니까? 기본계획입니까? 기본계획 연구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무엇이죠? 그래,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도로, 지하철,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한강대교, 종합운동장. 오전 내에 말해야 돼. 다 기반시설이라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가? 그러면은 우리 1950년대에 한강대교, 한강에 설치된 그 한강에 만들어진 한강대교 다리들, 그 한강대교들은 숫자가 10개였다면 지금은 뭐 5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강대교가 하루아침에 계획되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언제쯤 이곳에, 그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건설되어야 할 한강대교, 10년 이후에 조성되어야 될 뭐 공원, 이런 장기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계획으로 수립되고 또 승인이 될까?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가는 길에 세세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39페이지 잠깐 볼까요? 네, 39페이지에 양괄호 3번에 봅니다. 양괄호 3번. 생략 요건 바로 밑에 있죠? 네, 양괄호 3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으셔야 돼요.
저 좀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뒀죠.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인근의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단위로 광명시장이 광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광명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관할시장들 군수립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서울 지하철이 광명시에 걸쳐서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계획된 겁니까?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된 겁니까?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두고 현실화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광명시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할 거야. 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지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거나 인접시장구소와 협의되면은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될 수 있다라고. 그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잖아.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넘어가가지고 40페이지 보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에 관하여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자,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핵심 콕콕을 보시고 그 핵심 콕콕에 설명을 붙여서 나열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다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려면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핵심 콕콕 그림을 보시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학습하실 때는 아래에 조문들을 편집부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한눈에 볼까요? 네, 잠깐 봐주실까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과정이 있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가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죠. 미개발된 서울시 녹지지역으로 가정합시다. 용도지역이 무엇이라고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인데 이 땅을 15년 이후에 10년쯤 이후에 이 땅을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대규모 주거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할 거야. 10년쯤 이후에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하면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장기적인 개발이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으로 계획을 해야 되잖아. 이 땅은 15년쯤 이후에 신도시, 녹지지역을 주주로 변경하고 신도시로 개발할까? 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될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 벌써 오늘 두 번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 상위 계획이 있었죠? 뭐죠? 광역도시계획.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니까 여기도 의무사항 조사하고 측량을 조사 측량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라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기초조사할 때 함께 조사해야 돼요.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 보고 계세요? 네,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묶어서 발표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 있어. 기초조사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발표하시고 꼭
지정할 때 읽어주셔야 되고요. 작년, 재작년에 단독 출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 거죠. 도시공 기본교육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되죠?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두 가지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 기본교육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과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런 얘기해야 되죠. 우리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강의가 적성에 참 맞거든요. 네, 다른 일을 못 하겠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 이 토지도 공장 용주로 쓰기에 적합한 적성에 맞는 땅도 있고, 항만 개발에 맞는 입지가 되는 적성이 맞는 토지도 있고, 뭐 공장 용주로 입지가 되는 토지도 있고,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다 다르거든. 그럼 봐요. 서울시에서 이 녹지 지역을 장기적으로 10년 이후에 주거지로 변경해서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려면 이 토지의 적성이 주택단지 개발이 적합한지 토지 적성 평가를 기초조사할 때 함께 포함시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거 용도로 토지의 적성이 맞는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주거 용도로 맞을 것 같아서 여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었어.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됐어. 근데 녹지지역이잖아. 녹지지역에 뒷산이 있어. 뒷산에 장마철이 되면은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상습지로 침수되는 지역이라면 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지 도시 건설 이후에 조사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단계에서 하라는 겁니까? 기초조사할 때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단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은 굳이 합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네. 외우지는 말고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표시하고 읽었으면 좋겠고요. 단독 출제도 되었고 그리고 오지선당이 반영될 수 있거든. 그럼 잠깐만 저 좀 보실까요?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단기 계획입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까?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구성력이 없거든. 그래서 수립 절차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니까 비교하셔야 돼요.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몇 년마다 확인합니까? 5년마다 확인해서 결과를 반영하라. 그 규정의 특징이라면은.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재취약성 분석이나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여기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준용한다라고 끝내버리고 대신에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두 가지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외워달라는 거죠. 알겠죠? 뭘 포함시켜야 되죠?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입안일 몇 년?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했다면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의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포함 이렇게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청회죠. 공청회.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그 도시공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수립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공통점이죠. 광역도시가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가 공통점이에요. 즉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법률 규정을 도시공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준용되구나.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에 채권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채권한 사항은 공통점이 있다. 그죠? 준용하니까. 둘 다 의무사항이고 둘 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죠. 뭐. 그다음에 지방의회죠. 서울시 녹지지역을 15년 뒤에 주거지로 변경해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서울시의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되면은 누가 수립했죠? 불러주세요. 도시공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했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얘기 보고 하셔야 되는데 책 안 봐도 되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 시장구소 수립한 것만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요. 참 중요해요. 도시공 기본계획은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수립한 것만 도지사 승인 규정이 있고 여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것은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수립한 도시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봅니다. 04번 41페이지 오른쪽 하단이에요. 41페이지 오른쪽 하단 04번 도시공 기본계획 확정 및 승인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도 줄 것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줄 것이십시오. 밑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밑줄 거예요.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에 수립한 것은 승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그 밑에 적으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바로 밑에다가 승인 규정 O 믿겠습니까? X 승인 규정이 없다는 표시가 되죠. 승인받지 않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확정을 해요. 네, 보겠습니다. 협의 및 심의 읽어드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줄 것이십시오. 관경쟁위원장과 협의 밑줄 것이십시오. 협의 동그라미 관경쟁위원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것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 변경을 확정하게 되는 거야. 이때 확정은 무슨 확정이죠? 수립 변경 확정이야.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고 관경쟁위원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을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야. 이때 확정은 뭘 확정하는 거죠? 수립 변경을 확정하는 거야. 수립 변경을 확정하는 거야. 승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경쟁위원장은 며칠 내에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양괄호 2번 봅니다. 42페이지 제일 위에 양쪽에 괄호된 2번 시군의 도시공 기본계획은 확정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잠깐만요. 근데 시군은 뭐죠? 기초자치단체의 시, 군의 군 이쪽이죠. 시군,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도시공 기본계획은 협의 심의로 확정됩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시장 군수 수립한 도시공 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도지사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겠죠. 그때 이제 승인 신청을 받은 이제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미리 승인 전 협의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승인권자, 시장 또는 군수는 줄 거예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줄 거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 것이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번 내려와요. 도지사는 그 시장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은 줄 거죠. 관경제위원장과 뭐하죠? 협의 동그라미. 지방도시군의 심의 줄 거죠? 네, 심의 동그라미.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되는 거야.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면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 변경을 확정한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고, 이쪽에 시장, 군수는, 이때 시장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라고. 그러면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기초자치단체장,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승인 규정이 있다고 비교하라는 거지. 근데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이 일을 승인할 때는 관경제위원장과 협의하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이죠? 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왜 시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받도록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 입법 취지가 있어. 국회에서 그냥 법을 만들지 않고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있거든. 그 입법 취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시잖아. 제가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 친하니까. 그죠? 네. 왜냐면은 이쪽에는 재정사립도가 매우 낮대. 경북 영주시, 아까 사과의 주산지가 됐죠? 새롭게 이제 사과의 주산지가 되고, 또 영주 뭐 쪽은 인삼, 사과 공장이 있어요? 생각나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 그죠? 경상북도 강원도 아래 내륙 지방이니까 조선소도 없고 자동차 공장도 없고 뭐 공장이 큰 공장 기억이 없다거나 생각나는 게 없어 저는. 세금 받을 곳이 뭐 별로 많이 없죠. 재정도가 낮다는 거죠.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그리고 군지역. 전남 한평군 하면 나비축제. 얼마나 할 축제가 없으면 나비축제 하겠어. 산업이 발달한 산업이 있다면 나비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은 정말 잘 보존되는 환경이잖아. 기발하게 그걸 생산성으로 연결시킬 거잖아. 관광자원으로. 그래서 나비축제 하잖아. 근데 자치단체 입장에, 한평군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을 곳이 없다는 거잖아. 그만큼 기업이 없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니까 나비축제라고 하는 아이디어 창조해낸 거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는 낮잖아. 한평 고구마, 한평 나비축제. 고구마 생산 농가에 무슨 세금 받겠어. 그죠? 그런 거죠. 재정자료도 낮은 거예요. 자연환경은 깨끗한데. 그래서 재정자료도 낮으니까 봐요. 아무리 이곳의 시장구조가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계획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스스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하고 스스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돈 줄 사람에게 관할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쪽으로 보시라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아주 높아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산업이 그죠? 딱 떠오르잖아 벌써. 그래서 세금 지방세 받아서 재원을 다 쓰고 중앙정부에 올려주는데 재정살도 100% 넘는다고. 서울도 재정살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스스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승인 받았었거든. 지금은 중앙집권입니까? 지방분권입니까? 지방분권.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스스로 개발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승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수립된 도시공 기본계획은 영원히 타당할 수는 없잖아. 왜요? 끊임없이 도시환경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다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단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을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비교하시면 되잖아. 여기까지가 도시공 기본계획이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볼까요? 4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05번 42페이지 중간 도시공 기본계획의 정비, 재검토 규정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상위계획 반영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묶어서 리딩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도시공 기본계획입니다. 휴식하고 3교시에 도시공 관리계획 처음부터 도시공 관리계획 준비하겠습니다.